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과정하고 건강보험의 본질 및 특징을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건강보험의 개념과 본질을 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네 번째로서는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보험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의의입니다. 건강보험이란 질병과 부상 등으로부터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서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원리에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해서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 분담을 통해서 국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본질로서는 첫째, 건강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일시적 사고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다수가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해야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진시 본인의 일시 부담금을 감소시켜서 피보험자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고액 진료비로부터 통상적인 가계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층 의료비의 증가를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 또는 억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도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이론으로 볼 때 질병이라는 사고는 보험의 대상이 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의료비의 여러 속성은 건강보험을 존속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층 간 의료 수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요구라는 사항입니다. 자, 의료 서비스의 기능은 네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이동성의 증대는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되겠고, 두 번째로 현대인들을 산업화 시대의 각종 위험과 재해로부터 예방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기능이 되겠고, 네 번째는 경제 제도로부터 야기되는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교정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보험 운용 체계와 급여 형태를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있겠죠.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관리 업무를 수임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요양기관의 진료 업무를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하고, 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겠죠. 그리고 요양기관은 가입자에게 진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를 하는 이러한 운용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운용 체계와 급여 형태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대 보험이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건강보험이죠. 그래서 주로 현물급여는 요양급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급여는 장제비, 분만비, 본인부담, 부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단기 및 장기급여로서는 요양급여, 장제비, 분만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국민연금에서 배웠던 국민연금인 경우에 현금급여에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는 현물급여로서는 요양급여가 있고 현금급여로서는 휴업, 장애,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급여로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고 현금급여로서는 장애급여와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역시 현물급여로서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 정부 위탁 훈련 등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급여로서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 등 수단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부조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안을 보고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형평성을 가지고 있고 예산의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의 재산 소득 비례 원칙을 가지고 있고 급여 우선의 원칙과 적정 급여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사후 치료의 원칙과 삼자 지불의 원칙과 발생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험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 급여란 질병, 부상, 폐질, 사망, 출산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보건의료 서비스나 또는 수당의 지급을 필요하는 경우에 직면했을 때 공급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보험급여의 종류와 범위는 각각 그 나라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급여의 성격은 건강보험제도의 보험급여 내용은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요양급여, 그리고 분만급여, 장제비, 상병수당과 같은 소득보장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여의 범위와 한계입니다. 급여의 수준이나 범위는 최대 급여가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급여의 수준은, 즉 기준은 그 나라의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급여 수준은 국가의 재정 상태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 능력과 상호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정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원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조달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언제나 모든 국민에게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급여 수준은 기본 진료가 원칙으로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정급여의 범위와 수준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지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 수준과 범위는 보험료 부담 수준과 능력을 1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료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장기 재난적 성격을 띤 장기 진료나 또는 고액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계 지출적 성격을 지닌 그러한 의료비를 국민이 스스로 부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일부 국민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급여의 비용과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과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자원의 이용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하부 구조와 서비스에 대한 질입니다. 세 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평가해야 하고, 네 번째는 급여 대상자 보건의료 이용률을 적절히 또 정리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분담의 형태와 수준, 보건의료 서비스의 비용, 국민의 질병과 상해 양상,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요구의 보장 여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제공 방법을 고려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급여, 현금급여, 그 다음에 법정급여와 임의급여인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에 있어서 요양급여부터 본인 분담금 보상급은 급여 형태로서는 전부 다 현물급여가 되겠고,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요양급여,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현금급여가 되겠고, 나머지 요양비부터 본인 부담급은 다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급여를 또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제비나 본인 부담금 보상인 경우는 임의급여이고, 나머지 요양급여부터 장인 보상 구급 여비는 다 법정급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건강진단, 본인 부담금,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는 목적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에 비추어 급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급여는 사회보장의 최소한의 보장 정신에 비추어서 급여가 제공돼서는 곤란한 그러한 특실료나 특징료 등에 대해서는 급여를 아니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대상 중 일부에 대해서도 급여 대상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비급여 대상을 급여 대상화할 경우에 특별제도를 지향하게 되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고 사회적 이중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급여 대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성, 이런 같은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질환과 같은 경우, 그리고 기타 요양급여에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급여 제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보험자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제한되겠죠. 두 번째는 보험자나 건강보험 급여 전달 기간, 즉 요양취급기관의 치료행위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급여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보험자가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의무를 게을려 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도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이러한 사항에 해당될 때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할 때에는 제한이 되겠죠. 두 번째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청에 관한 지시에서 따르지 않을 때, 세 번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할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병명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급여를 제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또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될 때에는 당연히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세대 단위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그러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의 정지입니다. 국외에 여행 중일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단기 복무자에 한한 그런 하사, 그 다음에 병, 무관 홍보생으로 복무 중일 때, 그리고 교도소나 기타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는 급여가 정지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험급여 비용의 구상권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와 제3자 양자로부터 이중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손실에 대한 원인 행위를 제공한 그러한 제3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대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험급여 비용의 구상권 측면에서 한번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표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크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큰 틀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건강진단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 급여, 그 다음에 장제비, 본인부담 구상금 등이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당연히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용자가 되겠고, 건강검진료 시 가입자 및 피부용자가 되겠습니다. 현금급여인 요양비는 가입자 및 부양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급여는 등록장애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제비는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 그 다음에 본인부담 보상금은 가입자 및 피부용자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강의안을 보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현물급여나 현금급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각각 요양급여인 경우에는 진찰부터 검사, 그다음 이송까지 정리를 해놨고, 건강검진 역시 그러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한번 강의안을 보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핵심적인 내용은 현물급여나 현금급여에 대한 그 종류와 수급권자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그렇게 시험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원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의 과중, 낮은 급여 수준, 공공부문의 취약, 의료기관이나 인력의 지역 간 불균등 분포 등 심각한 부분, 1차 치료의 미비, 보건의료 재원의 부족과 비효율적 이용, 포괄적 의료 서비스의 부재, 보건의료정책의 부재, 이런 것들이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에 의한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및 형평성을 확충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과 의료보수 지불 방법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재정 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 안정을 위해서 고려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초단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 중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각각 1개월에서 3개월, 1년 이내, 1년에서 3년, 그 다음에 3년 이상의 과제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 먼저 단기 과제를 볼까요? 긴급 대여,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죠. 긴급 대여나 금융기관 대책 이런 측면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인상, 그 다음에 국고재원 인상, 간이 포괄수가제 실시, 그 다음에 병원 규모별 자동 수가제, 급여 청구 심사 강화, 고가 의료장비 도입 억제, 그 다음에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제고, 그 다음에 부유자영자 보험료 상향,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그 다음에 EDI 자체 실출, 이런 것들이 초단기 대책이 되겠고, 1년 이내 단기 대책으로서는 입원이나 외래 포괄수가제 실시, 그 다음에 의료 내용에 대한 부분적 광고 형성, 그 다음에 의료 관리기구 구조 조정, 보험료 징수율 제고, 자영자 보험료 부과 개선, 약가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3년간 중기 대책으로서는 총액 예산제 실시나 전문의수 규제, 그 다음에 국민건강수첩 배부, 그 다음에 대체의학의 진흥, 민간의료 확대, 의료 전달 체계 확립, 그 다음에 복지부나 공단 전문 인력 충원,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 중기 보험 재정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대책인 3년 이상의 제도로서는 총액 예산제 실시나 대체 의료기관의 육성, 그 다음에 관리의료 전면적인 실시, 그 다음에 의료 분쟁 조정제도 실시, 이런 것들이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 고려될 수 있는 그러한 장단기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료비 심사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해서 업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 및 평가 기준을 개발하게 되고 조사 연구와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여 비용의 심사나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그리고 기타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